열심히 노력했는데도 항상 똑같은 문제에 부딪히는 느낌. 인간관계에서 늘 비슷한 갈등이 반복되고 결국엔 상처받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느낌. 나는 왜 이럴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들 혹시 해보셨다면 오늘 이 강의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나도 모르게 쓰고 있는 내 인생의 각본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류 분석이라는 심리학 이론을 통해 그 무의식적 각본의 비밀을 파헤치고 우리가 왜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지, 관계 속에서 어떤 심리 게임에 빠져드는지 그 원인과 구조를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 강의는 단순히 어려운 심리 이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38세 직장 여성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내 삶을 지배해온 심리적 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되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강의가 끝났을 때 여러분은 과거의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건강한 관계를 위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교류 분석 TA의 핵심 구조, 우리 안에 있는 세 가지 자아. 교류 분석은 우리가 일상에서 맺는 관계를 세 가지 자아 상태, 즉 부모, 어른, 어린이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심리학 이론이에요. 이는 단순히 나이와 관련된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 감정, 행동을 결정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모 자아 상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같은 규범, 가치, 양육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나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배운 것을 내면화한 상태입니다. 비판적 부모, 엄격한 규칙과 기준을 제시하며 타인과 자신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항상 완벽해야 돼. 양육적 부모, 타인을 보살피고 보호하며 따뜻한 지지와 격려를 제공합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도와줄게. 자, 어른 자아 상태. 현재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이 자아 상태. 어린 시절의 감정, 욕구, 충동적인 행동 패턴을 담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아이는 천진난만하고 창의적이고 본능적인 욕구에 충실합니다. 아, 정말 재밌다.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는 느낌인 거죠. 수능적인 아이가 있어요. 부모의 기대나 사회적 규범에 맞춰 행동하면서 순종적이거나 반항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아, 시키는 대로 할게요. 난 시키는 대로 안 할 거야. 이런 식인 거죠. 인생 각본, 나도 모르게 쓰는 내 인생 이야기.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에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과 세상에 대한 무의식적 인생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각본인데요. 이 각본은 마치 연극 대본처럼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선택과 관계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결국 혼자가 될 거야 같은 각본은 타인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나는 인정받으려면 항상 완벽해야 해 라는 각본은 끊임없는 노력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리게임, 숨겨진 의도가 있는 관계의 춤이에요. 심리게임은 겉으로는 평범한 대화처럼 보이지만 숨겨진 의도와 감정이 작동하는 상호작용 패턴입니다. 교류 분석은 이 게임을 드라마 삼각형이라는 구조로 설명합니다. 피해자, 나는 무기력해, 나는 늘 당해 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구원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며 도움을 주지만 이는 상대방의 자립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박해자, 다 내 잘못이야 라고 비난하고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게임의 결과는 결국 심리적 보상으로 이어집니다. 이 보상은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인 각본을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역시 나는 무능해. 역시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요. 순환구조. 각본이 현실이 되는 과정이고요. 교류 분석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순환되는지 설명합니다. 인생 각본이 먼저 작동하면 특정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특정 자아 상태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 반응은 다시 심리 게임으로 이어져서 결국 자신의 각본을 확인시켜주는 심리적 보상을 얻게 되고, 이 보상이 다시 각본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38세 여성 사례, 순환의 실제 예시. 이제 38세 여성 사례를 통해 이 순환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생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권위적인 아버지와 무기력한 어머니 사이에서 나는 약해, 방어할 힘이 없어 라는 각본을 형성했습니다. 이 여성은 현재 직장에서 상사에게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그럴 때 인생 각본이 작동해요. 그녀의 무의식 속에는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신념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자아 상태를 선택해요. 상사가 그녀의 의견을 묵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녀는 수능적인 아이 상태로 위축됩니다. 마음속으로 역시 나는 무시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심리게임이 발동합니다. 그녀는 동료에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말하며 피해자 역할을 시작합니다. 동료는 내가 너무 착해서 그래 라고 구원자의 역할을 맡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료가 너무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비판하며 박해자로 등장합니다. 이 모든 상호작용 속에는 그녀가 결국 봐, 나는 역시 무시당하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심리적 보상. 이 게임을 통해 그녀는 겉으로는 상처받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자신의 각본이 재확인되면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안정감이 그녀의 각본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순환의 지속이 이어지죠. 다음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그녀는 또다시 피해자 역할을 진입하여 이 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만약 그녀가 부모 자아 상태로 반응하게 된다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각본을 재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핵심의 포인트는요, 균형과 의식의 중요성입니다. 부모자 상태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양육적 부모는 타인에게 따뜻한 지지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만 비판적 부모가 과도하게 사용될 때 심리적 게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 게임의 핵심은 숨겨진 목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반응이나 불만 뒤에는 자신의 각본을 재확인하려는 무의식적인 신념이 숨겨져 있습니다. 순환을 끊으려면 과거의 각본에서 벗어나기. 교류 분석의 궁극적인 목표는 비생산적인 순환 구조를 인식하고 이를 의식적으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방법은 자기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건강하게 변화시키는데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어른 자아 상태로 전환하기. 순환의 고리를 끊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현재 상황을 감정적 반응, 어린아이 자아나 비판적 판단, 부모 자아가 아닌 객관적으로 논리적인 어른 자아 상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이 상황에서 실제적 사실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건설적인 결과는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각본의 무의식적 메시지를 인식하고 수정하기.
어린 시절 형성된 각본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먼저 그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늘 무시당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와 같은 내면의 목소리를 발견하고 이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나의 의견은 중요해. 와 같은 긍정적인 현실적인 메시지로 의식적으로 수정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게임을 중단하는 대화법을 사용하는 것. 심리 게임이 시작될 때, 즉 상대방의 피해자, 구원자, 박해자의 역할을 맡기 시작할 때 그 게임에 휘말리지 말고 의식적으로 대화를 중단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혹은 저는 이 상황에 대해 좀 더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와 같이 대화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메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게임의 판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류 분석을 통해 내 삶을 반복시키는 무의식적 인생 각본과 그 각본을 강화하는 심리 게임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반복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어른 자아를 깨우는 데 있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물론 오랫동안 익숙해진 패턴을 바꾸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삶에서 반복되는 어려움이 부딪힐 때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자아 상태로 반응하고 있지? 라고 말이죠. 이 작은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심리적 패턴이나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떠오른 생각들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고민을 공유하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